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친구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친구가 있어서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영자 씨는 말합니다. 친구가 없어서 천국이에요. 진짜예요. 처음엔 불안했는데 지금은 이게 제일 편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비교당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혼자 있는데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다시 설레이고 편하고 행복해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친구가 없는데 무슨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 친구도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해.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어요. 반면에 나도 더 이상 불편하게 친구 안 만나고 편해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왜 천국인지 공감하실 거예요. 혹시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약속 잡기 전부터 벌써 피곤한 그 모임 만나고 오면 기분이 좋아지기보다 혼자 있고 싶어지는 그 사람들, 그래도 사람이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하면서 참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가 될 겁니다. 아니, 위로를 넘어서 확신을 드릴 겁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확신 말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관계를 줄인 뒤 오히려 삶이 편해진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 아실 겁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게 실패가 아니라 성숙이라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자 씨 68세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삽니다. 남편은 간암으로 5년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고 자식들은 다 출가시켰습니다. 건강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이젠 익숙해요. 그런데 영자 씨한테 하나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 문제였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 5명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났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남편들 회사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니까 편했죠. 애들 키울 때도 서로 도왔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만남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모이면 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처음 30분은 건강 이야기. 누가 무릎 수술 받았다. 누가 혈압약 먹기 시작했다. 그 다음은 자식 자랑이었어요. 우리 애 또 승진했대. 우리 사위 병원 원장인데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파트 몇 채 샀는데 시세가 벌써 얼마나 올랐는지. 영자 씨는 그냥 웃으며 들었습니다. 친구 자식 잘 됐으면 좋은 거지 하면서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졌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게 됐습니다. TV를 켜도 내용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영자 씨 자식들도 잘 크긴 했습니다. 아들은 중소기업 다니고 딸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나쁘지 않죠. 영자 씨는 자식들이 건강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제일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자꾸 비교가 됐습니다. 내 자식들은 왜 저렇게 못 벌까?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었어요. 스스로한테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야? 자식들 잘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물었어요. 영자야, 너 요즘 손주들은 자주 보니? 아니, 애들이 바쁘니까 나도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지내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했어요. 어머, 나는 일주일에 2번은 애들 봐줘. 맞벌이 부부니까 내가 안 봐주면 누가 봐줘. 그 순간 영자 씨는 자기가 할머니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자 씨는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왜 저 사람들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걸까? 그날 밤 영자 씨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쁜 사람들일까?
아니에요. 다들 착한 사람들입니다. 일부러 자랑하려는 것도 영자 씨를 무시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영자 씨는 답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문제구나. 그 후로 영자 씨는 조용히 관계를 줄였습니다. 싸우지도 않았고 절교 선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약속을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걸 두 달에 한 번으로, 그러다 석 달에 한 번으로. 친구들이 연락 오면 이번엔 좀 어려워서 다음에 보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설명하면 오해할 것 같았고 설명해도 이해 못할 것 같았거든요. 처음 한 달은 좀 불안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나중에 정말 외로워지는 거 아닐까? 토요일 오후에 혼자 집에 있으면 친구들이 어디선가 만나고 있을 것 같았어요. 나 빼고 만나는 건 아닐까? 괜한 상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알람 없이 눈을 떴어요.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베란다 의자에 앉았어요. 아래 놀이터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영자 씨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아, 이게 평화구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누구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비교당할 일도 없는 시간. 그냥 나로 있는 시간. 영자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불편한 친구 때문에 외로웠구나. 그날 이후로 영자 씨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날씨 좋으면 공원 산책했고 도서관에서 젊을 때 못 읽었던 책들을 읽었어요. 혼자 먹어도 정성껏 요리했습니다. 저녁엔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어요. 밤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마음이 편했다. 별거 아닌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목소리가 밝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영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별로 없어. 그냥 요즘 편하게 지내고 있어. 엄마 친구분들은 요즘 안 만나? 가끔 만나지. 예전보단 덜 만나. 딸이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혹시 외롭지 않아? 영자 씨는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지금이 제일 좋아. 걱정 말고. 실제로 영자 씨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들 만날 때가 더 외로웠습니다. 영자 씨는 알았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내 이야기를 못할 때, 내 마음을 숨겨야 할 때, 비교당하고 초라해질 때, 그때 진짜 외로움이 온다는 걸요.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하루는 더 가벼워집니까? 웃고 오셨나요? 아니면 참고 오셨나요? 만나기 전부터 벌써 피곤하지는 않으셨나요? 집에 돌아와서 아, 후련하다 이런 기분 드셨나요? 아니면 아, 피곤하다 이런 기분 드셨나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친구가 줄어들면 불안해 하십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걸까? 내가 너무 까칠해진 건가? 나만 이런 건가? 이렇게 자책하십니다. 아닙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과정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선택성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걸 느낍니다. 젊을 땐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죠.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이 남았으니까 누구든 만날 수 있어요. 실수해도 다시 만나면 되고 관계가 틀어져도 시간이 많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60대, 70대가 되면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보입니다. 10년, 20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보낼 것인가?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의미 없는 만남, 불편한 관계, 에너지 빼앗기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돼요. 이건 본능입니다. 지혜입니다.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똑똑해진 겁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많아야 했습니다. 직장 생활 해야 했고, 아이들 학교 학부모 모임도 나가야 했고, 동네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야 했어요. 많은 사람을 알아야 정보도 얻고 도움도 받고 살아가는데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고 참고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직장도 은퇴했고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젠 나만 챙기면 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친구가 있어야 나중에 외롭지 않지 않나요? 나이 들어서 친구 없으면 누구랑 이야기해요? 친구 없이 혼자 늙으면 얼마나 쓸쓸해요? 이 말들 다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친구가 많다고 덜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불편한 친구 때문에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교 모임이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를 데워주려고 모이는 것과 같다.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떨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친구를 만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 상처를 주게 돼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있으면 또 외롭고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가장 편안한 거리는 혼자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내 마음을 나눌 수 없을 때 말은 하는데 이해받지 못할 때 웃고 있는데 속으론 불편할 때 그때 진짜 외로움이 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한 게 아니라 불편한 관계가 사람을 더 고독하게 만듭니다. 억지로 만나고 억지로 웃고 억지로 참는 관계는 당신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차라리 혼자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훨씬 평화롭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있을 때 당신은 당신답습니까? 편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조금씩 자신을 숨기고 계십니까? 상대 말에 맞춰주느라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답은 나와 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영자 씨가 관계를 줄인 지 1년쯤 지났을 때 마트에서 옛날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어머, 영자야. 오랜만이다. 요즘 왜 연락이 없어? 영자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 그럼 다음에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래, 나중에 연락할게. 하지만 영자 씨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영자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날씨부터 봤어요. 천천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김치, 계란 한 개.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혼자 먹어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점심 전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 강아지 산책시키는 아저씨, 유모차 끌고 나온 엄마.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을 사는구나. 나도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거지. 점심 먹고 나면 낮잠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잤어요.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웠습니다. 오후에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리했어요. 천천히 하나씩 했습니다. 내 공간을 내가 가꾸는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습니다. 딸한테 배워서 넷플릭스, 유튜브도 보게 됐어요. 자연 다큐멘터리를 좋아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 북극 바다, 아마존 정글. 세상엔 이렇게 넓은 곳이 많구나 생각하면서 봤어요. 혼자 보는 시간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웠어요. 밤에는 일기를 썼습니다. 거창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오늘 날씨 좋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마음이 편했다. 이런 소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일기를 쓰다 보니까 하루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하루도 괜찮았구나. 오늘도 잘 살았네. 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친구 많은 게 좋은 거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게 좋은 거고, 모임에 많이 나가는 게 좋은 거라고 배웠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고, 친구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관계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0명의 불편한 친구보다 1명의 편안한 친구가 낫습니다. 아니, 친구가 1명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평화롭게 사는 게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은 확장의 시간이 아닙니다. 정리의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해봐야 했어요.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경험하고 넓은 세상 보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이제는 줄여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듯이 불편한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당신이 냉정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똑똑해진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느라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남편 눈치, 시댁 눈치, 자식들 눈치, 친구들 눈치. 이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편한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는 겁니다. 누구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뭘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이번 달 불편한 약속 하나만 정중히 거절해 보세요. 모든 약속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만요. 약속 잡히기 전부터 벌써 피곤한 그 약속, 만나고 나면 후회하는 그 약속 하나만 거절해 보세요. 이번엔 좀 어려워서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이 지켜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할 권리 없어요. 둘째,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며칠 연락 안 했다고 관계가 끊어지진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연결되어 있어요. 상대방도 바쁘게 살고 있고 상대방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부담 안 되는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어차피 오래 가지 못합니다. 편하게 두세요.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문제가 아니라 회복으로 정의하세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게 아니라 충전하는 겁니다.
배터리 충전하듯이 사람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에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몸을 쉬게 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그 시간을 누군가와 억지로 채울 필요 없어요. 혼자 커피 마시면서 창밖 보는 것도 좋고, 혼자 산책하는 것도 좋고, 혼자 책 읽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라서 평화로운 겁니다. 넷째, 하루 한 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혼자여도 괜찮다. 아니, 혼자일 때 더 자유롭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또는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한테 하는 말은 특히 더 강력합니다. 매일 스스로한테 말해주세요. 혼자여도 괜찮아. 오히려 더 좋아.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똑똑한 60대는 사람보다 자기 에너지를 먼저 챙깁니다. 친구가 없어서 천국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의리 말고 편안함으로 사셔도 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집안 돌보고 시댁 모시고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젠 당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일 때 더 자유롭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라 불편한 관계가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이제 그걸 아셨으면 용기를 내셔도 됩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이 편한 대로 사시면 됩니다. 요즘 굳이 안 만나도 되는 사람 하나 떠오르셨나요? 만나기 전부터 벌써 피곤한 그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 빠지는 그 사람 생각나시나요? 혼자 있을 때 오히려 편해졌던 순간 언제였나요? 약속 없는 주말 아침 혼자 커피 마시던 그 순간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